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흔히들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우울증이라는 단어에는 너무 아마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우울증은 오늘날 우리들의 정신장애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이라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현대인의 70 내지 8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복잡해졌고 또 인간관계도 많이 또 얽혀 있고 또 이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도 급격한 사회 변동이 미처 우리의 정신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물질 문명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들의 정신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 굉장한 갭이 생겨서 당황스럽고 안절부절하고 이런 마음의 병들이 아마 쌓여서 오늘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우울증은요, 우선 마음속에 늘 슬픈 감정이 그냥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엔 그렇지 않는데 매일처럼 열심히 해왔던 일들이, 그러한 일상생활들이 이제는 정말 지겹고 짜증이 자꾸 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잘해왔던 일들의 능률이 하루빨리 향상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능이 저하되고 능률이 떨어져서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더욱더 슬퍼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우리 몸과 마음의 기능이 저하되는 이러한 그 마음의 병이 바로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울증에는 그 원인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볼 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인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반응성 우울증이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내인성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우리 마음속, 우리 몸의 내부의 요소이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생물학적인 또는 생리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우울증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내인성 우울증은 심리치료가 주가 되기보다는 약물치료가 주가 되고 보조적으로 심리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정신과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한 방법을 많이 권장을 할 것입니다. 우선 약물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약간 호전되었을 때, 몸과 마음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심리치료를, 전문상담사로 하여금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응성 우울장애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반응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로 심리치료가 주가 되고 또 보조적으로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 정신과 또 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의 그 지시를 따라서 그분들이 심리치료를 우리가 또 강조하시면 또 심리치료를 따로 전문가에게 받도록 하면 훨씬 더 증상이 완화되고 이 우울증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마음의 병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의 그 증상에는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DSM-5에서는 9개 증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9개 증상 가운데서 5개 이상 정도 해당이 되면 우울증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 잠시 왔다가 그 9개 중에 5개 증상이 해당된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잠시 왔다가 그런 증상이 없어지면 우울증 진단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우울증으로 되려면 그런 9개 증상 중에 5개 증상이 매일처럼 진행이 되면서 2주 이상 연속되었을 때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진단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느꼈을 때 우울증의 원인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울증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루 종일 우울한 겁니다. 하루 종일 정말 슬픈 감정이 지속적으로 이유도 잘 모른 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즉 과다 수면을 하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이 불면증 하나 가지고 우울증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과다수면이거나 또 불면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섭취하는 그 식욕에 대한 문제인데,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면요, 그 식사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즉 식욕이 감퇴하거나 때로는 굉장히 식욕이 왕성해져서 폭식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마음 상태가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도 행동이 안정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또 혼자 있으면 그 모습이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세상 근심을 혼자 다 껴안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위축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증상은 죄책감을 또 이웃이 많이 가집니다. 모든 것들이 내 잘못이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쯤에서 정말 심각한 자존감의 침해가 일어납니다. 또 자존감이 그만큼 저하가 되는 이런 깊은 마음의 슬픔, 감정,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더 슬퍼지는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아직 젊은 분인데도,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는데도 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기억력이 종전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학습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자기 직업이나 직업 활동이나 또 사회 활동이나 학습 활동의 그 능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 성적이 많이 떨어지거나 또 직장에서는 그 과업의 능률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우울증이 또 심화되면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생각이 온 몸이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기도해보고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러한 용기가 없으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살할 것을 계획을 하고 또 그 기회를 엿보기도 합니다. 또 감정적으로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한 감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염세주의적으로 내가 왜 사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면 열심히 놀고 있는 아이들의 그 모습이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이 무가치함, 그런 상황으로 자꾸 인식이 되고, 또 남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고 늘 마음은 구름이 잔뜩 낀 이런 상황으로 됩니다. 대충 제가 말씀드린 이 증상들 가운데 5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면 일단 정신의학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의사 선생님의 적절한 조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응성 우울증이라고 생각될 때는 심리치료 전문가를 통해서 그분의 심리치료 기법을 통해서 이 우울증을 치료를 받게 되면 증상이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울증에 대한 증상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아마 이 와중에 5개 정도라면 쉽게 그 증상을 선생님 혹시 자신들이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쉽게 우울증에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병원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한 가지 그 원인을 잠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약간 유전적인 요인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분석학적인 그러한 원인으로 보면 이 우울증은 타인에 대해서 느낀 분노가 자기를 향해서 오는 그런 증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들은 대부분들 아마 정신분석적 치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많은 질문을 통해서 아마 꺼내보고 이렇게 치료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행동적인 원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면 사람은 정말 그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그 몰입이 되다 보면 스스로 무력감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무력감이 나중에 우울한 감정으로 이어지면서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약물 치료로는 항우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이 아마 처방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리학적으로는 그 우리 뇌에 시상하부라고 있습니다. 시상하부의 기능에 장애가 오면 우울증이 발생된다는 의학적인 그 보고가 있고요. 또 우리의 그 호르몬이 분비가, 즉 내분비가 좀 혼란스러우면 이런 우울증이 또 유발될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몸에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우울증 걸리면 햇빛을 많이 쬐고 또 밝은 노래 듣고 또 밝은 모습을 많이 생각하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서 세로토닌이 많이 그 분비가 부족하고 감소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도 의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울증의 대체적인 그 특징과 핵심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울증의 원인을 좀 더 정확하게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서 선생님들이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